어머니와 자녀들은 서로 협의하여 그 아파트를 어머님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타인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속받으면 강제집행으로 채권자에게 뺏길 것을 우려하여 가족에게 재산을 넘긴 거 아니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해마루 박기범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블로그나 유튜브, AI 등으로 사행위가 무엇인지 쉽게 검색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흔히 사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매매나 증여 등으로 처분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경우,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남은 가족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협의를 하였는데 그러한 협의도 사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은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고 자녀 2명은 모두 결혼하여 독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으로는 부모님이 함께 살고 계셨던 그 강남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대로라면 상속재산인 아파트는 상속인들인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각각 상속지분별로 상속되겠죠. 그런데 어머니와 자녀들은 서로 협의하여 그 아파트를 어머님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그 아파트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 어머님에게 단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녀들 중 한 명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당시에 타인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자녀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을 텐데 자녀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지분을 모두 포기하였기 때문에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셈이죠. 이러면 채권자로서는 상속받으면 강제집행으로 채권자에게 뺏길 것을 우려하여 일부러 상속을 포기하고 가족에게 재산을 넘긴 거 아니냐 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인 자녀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은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머님을 상대로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이므로 사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상속을 받았다면 그 재산을 일반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재산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행위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도 사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들 중에 빚이 많은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아닌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은 둘 다 상속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사행위와 관련하여 서로 완전히 다른 법적 판단을 받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사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상속 포기는 사행위 취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 초과 상태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민법 제1041조에 따른 상속 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추후 사행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기여분에 관한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유언에 의하고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피고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면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피고의 기여분을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고의 상속분은 기여분이 가산되어 증가할 것이고 채무자를 포함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동상속인들이 피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더라도 이는 사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의 자녀 B, C, D가 있습니다. 이때 A가 사망하였다면 B, C, D의 법정 상속분은 각각 3분의 1이 되겠지만 만약 B가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A를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있다면 그러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B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인 C나 D보다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B가 단독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C나 D의 채권자들이 C나 D의 상속분이 적다는 이유로 B를 상대로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B는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 입증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정이 있고 상속인들 사이에 이러한 기여분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면 사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도가 있는 피고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반드시 기여분을 명시하여 협의하거나 공동상속인들 간의 기여분에 관한 협의를 입증할 증거를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채무자에게 특별 수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받은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할 때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이를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30억 원이고 상속인으로 자녀 3명 A, B, C가 있습니다. 그중 A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15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30억 원은 A 0원, B 15억 원, C 15억 원의 비율로 분배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 푼도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사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채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라면 선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 분할 형식으로 자신들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산 이전을 사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판례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함께 오랫동안 거주한 부친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부친이 돌아가시고 모친이 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들 중 한 명의 채권자가 모친을 상대로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부모가 장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해당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해온 사실, 모친이 재산 형성에 일정 정도 기여한 사실, 모친이 고령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들이 해당 부동산을 부모의 공동 소유로 여기면서
노무의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을 위해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고 볼 사정 등을 주장 입증한다면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모친의 선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 중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그 재산 분할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며, 설령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의 피고는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고, 그에 비례하여 늘어난 피고 본인의 상속분을 최대한 정당하다고 평가받아야만 설령 사행위로 취소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사행위 전문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채무자의 특별 수익 고려, 수익자인 피고의 기여도 고려, 그리고 피고의 선의 등 다소 복잡한 법률 쟁점들을 담고 있으므로 만약 사행위 취소 소장을 받으셨거나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